안녕하십니까. 에메로 교재 강의를 맡게 된 제이킴입니다. 본 강의는 최신 시험 경향에 맞춰 에메로 교재와 한글 강의 동영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융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기 위해 라이센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에메로 20시간 크레딧 수업을 이수했으나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신 분들, 한글 강의로 먼저 에메로 시험과 주택 융자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글 강의 동영상과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에메로 라이센스 시험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험처럼 시중에서 유통되는 시험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기출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 하더라도 본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본문 내용을 충실히 익히시고 모기지 융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후 시험에 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 시험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교재를 이해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50% 정도, 배운 내용으로 유추해보지만 쉽게 답하기 힘든 문제가 30% 정도, 전혀 생소한 문제가 20%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세네 문제 정도 출제되긴 하지만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계산 문제 공부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메로 라이센스 시험은 부동산 관련 라이센스 시험 중 합격률이 낮은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비록 시험이 어려운 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수업과 교재로 철저히 시험 준비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본 교재와 에메로 테스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챕터 에메로 테스트에 대해서에서는 에메로 테스트 새로 개정된 시험제도, 최신 시험 경향 및 시험 준비 요령에 대해 설명드렸고, 어떻게 교재를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 NMLS 등록 절차 안내에서는 NMLS에 등록하는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하면 될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Safe Mortgage Loan Originator 테스트 최신 경향을 NMLS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리해 놨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내용은 챕터 4 연방 모기지 관련법 Federal Mortgage Related Law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음은 챕터 5 모기지 이해와 상품 General Mortgage Knowledge, 챕터 6 모기지 실무 Mortgage Loan Origination Activities, 챕터 7 에메로의 윤리 Ethics, 챕터 8 Safe Act and Uniform State Test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순서는 네 번째 챕터 모기지 관련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다섯 번째 챕터 모기지 이해와 상품,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 모기지 실무를 먼저 공부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챕터 4 모기지 관련법을 공부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모기지 관련법을 공부하시기에는 내용도 어렵고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번째 챕터 모기지 이해와 상품,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 모기지 실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고 관련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모기지 관련법 공부하시는 것이 본문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챕터 연방 모기지 관련법을 공부하신 다음에는 일곱 번째 챕터 에메로의 윤리, 그리고 다음 여덟 번째 챕터 Safe Act
부분을 순차적으로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하시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에틱을 공부할 때 내용들은 페더럴 로에서 공부할 내용들과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데요. 어차피 법과 윤리라는 게 유사한 주제라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법과 윤리 부분은 연달아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MLO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O 1 MLO 테스트를 보면요. MLO 테스트는 내셔널 컴포넌트 UST와 스테이트 테스트 컴포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내셔널 컴포넌트 유니폼 스테이트 테스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120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중 10문제는 더미 문제로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성적에 반영되는 것은 115문제만 성적에 반영됩니다. 시험은 75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요. 만약 시험에 떨어진다면 한 달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3번 연속으로 떨어진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삼아 시험을 한번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험 볼 준비가 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시간은 190분이 주어지고요. 다음은 이번에 2013년도에 개정된 MLO 시험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셔널과 스테이트 컴포넌트로 시험제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2013년부터 내셔널 테스트 with uniform state content로 시험제도가 통합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16년부터 통합된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스테이트 시험은 안 봐도 되고요. 내셔널 유니폼 테스트만 보면 MLO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시험 보기가 많이 편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주별로 공통된 그런 시험 내용만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데 다소 간편해진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미국 내 2개 주 미네소타, 웨스트 버지니아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이 시험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셔널 컴포넌트 유니폼 스테이트 테스트는 사실상 연방 라이센스 시험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셔널 테스트만 합격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주에서 MLO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대신 실제로 MLO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주별로 스폰서십 해주는 회사를 찾아 라이센스를 등록해야만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교재를 보는 요령을 함께 보면요. NMLS에서 공식 제시한 시험 항목들을 본문 내용에 반영해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교재 본문은 한글로 설명한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어로 병행 표기했는데요. 어차피 영어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된 본문 문장 읽고 개념을 익히시는 게 시험 보기에는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교재는 매 챕터마다 본문 내용이 끝나면 용어 해설이 있고요.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다음은 요점 정리가 있는데 이 서머리 부분이 본문 주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니까 시험 준비 마무리할 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챕터 마지막에 연습 문제와 문제풀이를 한글로 써놨는데 혼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재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